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12포인트, 0.42%, 코스닥은 791포인트, 1.4% 상승 마감이네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2차전지 관련 부품, 2차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테마가 외국인 위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625, 계속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을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테마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네, 그 와중에 그 테마에서 소속되지 못한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꼭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소강 상태이면서 몇몇 특수한 종목들, 로봇 쪽, 그 다음에 등락폭이 큰 최근에 챗 GPT, 챗 GPT 쪽,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셀트리온의 수급, 오늘은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2월 28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상치 효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었죠. 종가 좀 가서 뭐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또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수급을 그동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수급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조금 보더라도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난 자금들이 시장에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평가된 거나 신저가 종목이나 낙폭과대주들을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6만원, 7만원에서 6만원에서 6만 5천 사이에서 매도하고 당시에 지금 높았던 셀트리온이 30만, 40만 하던데 지금 15만원이니까 싸니까 셀트리온 사면 뭔가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 개인들은 밑에서 받쳐놓고 사는 그런 수급 양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조금 뷰가 다르죠. 외국인 기관은 수익률 게임을 하니까요.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니까 뭔가 돈을 가지고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뭔가 움직임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이 좀 보이는 종목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돈이 순환이 빠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나오는 날 외국인은 24만 주를 팔아서 오히려 이제 로봇주를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얘네들한테는 더 수익이 나는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 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베팅을 하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큐렉소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고, 미래컴퍼니는 저도 과거에 한번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을 계속 꾸준히 이제 한국 야구르트에서 만든 일본 쪽에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고, 수년간 좀 체크를 했는데, 이제 한번 시세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큐렉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신고가를 내면서 18,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그냥 분위기 트렌드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면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241선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보고 있는데 좀 날아가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 이 정도 선 정도만 와주면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치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요런 게 좀 주식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기관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히려 슈팅 나오는 쪽에서 기관들도 베팅을 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에서도 고루고루 그런 사람들, 그런 투자자들,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포트폴리오 교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그런 트렌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계속 인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순위권 50위던 종목이 60위, 70, 100위권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고 20위권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1위권으로 이렇게 팍 치고 나온 로봇주들 어느 쪽에선 시세가 오버슈팅이 나오고 예, 이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크게 변함이 없죠. 코스피 지수는 24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고가 종목 JYP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고 반대로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반대쪽에서는 외국인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는 쪽은 계속 상승, 빠지는 쪽은 계속 하락. 예, 이제 요 현상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지속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영원히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오랫동안 테마주들을 봤을 때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관련주, 마스크 시국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그런 관련주들이 다 시세를 내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뒤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70% 80%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도 지금 현재 당장 로봇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로봇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로봇이 각광받는데 이제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는 기대감의 구간이니까요. 네.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끝없이 펼쳐지면 이제 계속 투기적인 장세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이라는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가치를. 근데 그 가치가 $1000이던 게 $10,000, $10,000이던 게 $100,000, $100,000 계속 올라갔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로봇주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쪽으로 투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기 장세가 되는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 쪽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 이슈거리가 나왔는데 우선 휴미라 관련돼서 이렇게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큰 기회가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먹혀 들어갔는데 오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0.6%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좀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거를 좀 편집을 해서 영상을 남길까 싶을 정도로 정부 정책이 나온 거죠. 예. 오늘 보건복지부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2027년 668조 원까지 성장, 2027년까지 약품 의료 수출 2배 이 내용이 나왔길래 와 이제 셀트리온 가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금 외국인이 이걸 보고도 입지를 안 해? 오히려 순매도가 나왔어? 이게 저는 좀 약간 오늘 조금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마이 데이터 추진. 그러니까 데이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료라도 지금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쪽, 이런 쪽이 좀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기술 위에 어떤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역시 또 이쪽은 빅데이터. 지식 산업의 어떤 꽂힌 빅데이터. 계속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도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AI 쪽으로 가야겠네요. 의료 쪽도.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그럼 이 수출 활성화의 셀트리온이 거의 선두주자 아닌가요? 삼바랑. 근데 오늘 반등이 없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탑 6 국가, 수출 5위 국가, 예. 해외 한자 유치 활성화. 이 부분이 셀트리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 개발 강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장으로 좀 가야 되겠죠. 셀트리온도 결국 가야 될 방향은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줄 때가 아니라 신약 개발에 더 박차를 가야 됩니다. R&D 투자에 1,000억, 2,000억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 활용. 셀트리온 램시마를 어떻게 디지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들을 아니면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현장 중심의 개발, 마찬가지. 혁신 보건 의료,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쓰기 좋죠.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 인력 양성. 예, 이거는 셀트리온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법 제도 인프라 구축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보통 바이오 정부 정책 그동안 헬스케어 박람회 이런 거 나오면 바이오주들이 들끓었거든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별로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엊그제 로봇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법이 뭐 개정됐는데 법이 발효가 됐는데 뭐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급등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트렌드 움직임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요구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오늘 14만 주 순매도, 이거는 좀 월말 윈도우 드레싱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2만 주,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좀 많이 빠졌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순매도로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계속 이어졌죠. 예, 공매도 부분도 지금 제약이 가장 크게 밀려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공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잘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 일단 우선은 어쨌든 저쨌든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사려면 미국에서 지령이 좀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둔탁하다. 계속 지금 둔탁하다. 보시면 존슨앤존슨, 밀라이 릴리, 머크, 네, 뭔가 이 아이들의 움직임이 좀 가볍지가 못한 거죠. 둔탁 무거운 거죠. 좀 계속 무게감이 느껴지고, 여기서 화이자 보십시오. 예, 화이자 또 신저가 나오잖아요. 예.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답답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 예, 이런 게 뭔가 좀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신저가 이제 저점이 뭉개되고 자꾸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신고가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답답하다. 미국 쪽에 뭐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은 국내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쪽이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다우 산업 지수에서도 그런 영향이 좀 계속 이어지고, 뭐 에이시스, 소비 유통 뭐 이런 쪽이 계속 앞으로 전망치가 좀 나빠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정점에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신저가를 내고, 또 반대로 또 새로운 신규로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바이오 업종이 단순히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기업의 문제는 계속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계속 좀 관망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여기서 뭔가 큰 혁신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추세가 갑자기 역전되면서 폭등하고 막 새로운 시세를 내고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이 마무리됐는데 포트폴리오가 좀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바이오 쪽으로 신규 매수를 하는 쪽보다는 좀 약간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은 수급적으로는 좀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200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전반적으로 240일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플랫화 되면서 이제 그동안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차트는 또 그동안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차트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급이 개선되려면 우선 외국인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 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2월이 마무리됐으니까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됐을 겁니다. 그럼 3월부터 또 신규로 저가 매수 유입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쪽 얘기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제 이게 적인가 싶은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게 외국인하고 같이 동조되어 가지고 늘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신저가 날 때 같이 동반 매도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좀 안타깝죠. 연기금이 장기 투자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매도 엄청 많이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겁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매매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 엄청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위탁을 이렇게 주거든요. 상위 10위권, 20위권 이렇게 등차를 매겨서 자기 자금을 연기금 자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얼마, 5등부터 10등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받은 쪽이 더 수수료가 크고 돈을 많이 버니까 등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좋으려면 어떻게 좀 움직임이 번쩍번쩍한 아이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포트폴리오를 교체해가지고 아닌 거 빨리 팔고 좋은 거 사고 아닌 거 팔고 이러면서 그 현상들이 이 연기금 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의 영향도 좀 무시할 수 없겠다. 아닌 쪽도 있겠죠. 그냥 연기금 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것도 자금도 있고요. 이게 다 나눠져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금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다 값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런 게 아닌가. 저희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게 신저가 나갈 때가 연기금이 꼭 그러더라고요. 연기금 외국인하고 동조해서 같이 얘네들이 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싶을 정도로 꼭 그러더라고요. 빠질 때는 줄기차게 좀 뺐던 신저가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셀트리온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는 국면, 좀 진정되는 국면, 이제 기술적으로 그래도 10년 평균 가격 정도 왔을 때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한번 힘들지만 좀 참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2월 한 달 고생하셨습니다. 3월 달은 분명히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 오히려 한번 과감하게 한번 쏟아내고 오히려 V자 반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힘들지만 만약에라도 좀 투매가 나오더라도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안 나오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흔들렸어 하면 그래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오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치고 나가면 그럼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해두고 그거 감안한 상태에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바로 손절매를 한다거나 에라이 더러워하고 다 팔고 다시 주식창 안 볼 각오로 주식을 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 팔고 나가면 나중에 한 달 뒤에 돌아와서 보면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비싸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 주식은 주식이다. 늘 얘기하지만 나의 감정 상태를 주식하고 싱크로 해서 같이 항상 같은 선상에 두지 마라. 이제 올 28일 금요일 끝났잖아요. 이제 주식의 감정의 상대 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 안에 놔두고 나의 감정은 나의 감정대로 이번 주말을 즐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금요일은 아니죠. 내일 3일절이 있어서 느낌상 주말같이 느껴지는데요. 내일 3일절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지금 날씨도 되게 많이 좋아지네요. 야들이도 좀 가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빨리 건강해지고 내가 힘이 나야지 이 힘든 국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올라갈 때 1년에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셀트리온 없어질 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